척추가 플랫하신 분들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운동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플랫백은 어떤 마인드로 운동을 해야 되냐면, 플랫백은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 그랬죠. 중력의 영향이 플랫하기 때문에 이 중력을 분산시킬 수 없어서 허리 쪽에 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가중이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추는 죄가 없어요. 마치 요추가 잘못한 것 마냥 허리에 요통이 발생하는데, 요추의 통증의 원인은 흉추에 있습니다. 흉추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는 운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플랫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플랫하다고 했죠? 흉추 상단에서부터 요추까지 플랫하다고 했죠. 자, 흉추의 굴곡도 사라져 있기 때문에 흉추의 굴곡을 만들어 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요추까지 내려오는 이 스트레스를 많이 경감할 수가 있어요. 자, 고양이 자세, 필라테스에서도 하고 요가에서도 하는 이 고양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셔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고양이 자세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자세를 하려면 무릎을 대고 손바닥을 대잖아요. 이 플랫한 척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목에 통증이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 통증이 덜 가도록 해야 돼요. 네발기기 자세, 내 상체에 대한 무게가 이 손목에 많이 실리게 되죠. 자, 그 이유가, 플랫한 사람은 익상견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죠. 이 익상견갑의 원인으로 손목에 부담감이 더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양이 자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바닥을 대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을 대지 않고 팔꿈치를 대는 겁니다. 약간의 높이가 있는 곳에 팔꿈치를 대고 고양이 자세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플랫한 사람들은 고양이 자세를 시켜보잖아요. 그러면 고양이 자세가 안 돼요. 등 이렇게 말아 올리기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걸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겠죠. 근데 척추가 위로 잘 올라가지가 않아. 그럼 어디에 힘이 들어갈까요? 목이나 견갑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흉추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견갑대만 왔다 갔다 하는, 견갑대에 부담감이 더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목 쪽의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고양이 자세를 팔꿈치 대고 하긴 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하는 동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번 컨텐츠에 있었죠. 전거근 운동. 전거근 운동을 먼저 해서 이 전거근을 활성화시켜 놓고 고양이 자세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전거근 운동도 마찬가지로 손바닥을 대고 할 수 있지만, 팔꿈치를 대고 견갑골이 이렇게 뒤로 모아졌다가 앞으로 펴지는 이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 동작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견갑골 운동할 때는 견갑골에 집중을 하시고요. 이 전거근 운동이 우리 견갑대 운동이라고 했죠. 이 견갑대 운동을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을 반복을 하면서 10번에서 20번, 그리고 휴식했다가 또 10번에서 20번 정도를 반복을 하십니다. 자, 이 운동을 하는 이유가 우리 흉추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선 활성화를 시켜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 고양이 자세로 들어갈게요. 고양이 자세를 정말로 잘 하셔야 돼요. 흉추, 등 가운데를 집중을 해서 이 흉추를 들어 올린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플랫하게 변화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이미 플랫하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 플랫하면 플랫할수록 흉추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적당히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거의 안 올라온다고요. 그래도 이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흉추의 기능을 위해서. 흉추가 적당히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흉추는 뻣뻣해야 돼요? 아니면 부드러워야 돼요? 적당한 뻣뻣함, 적당한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적당한 움직임이 발생해야 돼요. 근데 플랫한 척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적당한 움직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척추 구조를 내가 뒤로 많이 빼서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이 흉추에 대한 기능, 흉추에 대한 움직임을 내가 만들도록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흉추가 너무 뻣뻣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보상작용으로 허리가 움직여 버린다고요.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 오고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뭐 꺾는 동작이나 이럴 때. 그래서 흉추가 더 많이 움직이면 요추의 움직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추는 내 상체 무게 전체를 다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뼈들이 가장 위에 있는 흉추나 경추의 뼈보다 더 두껍다고요. 그래서 요추 관절의 움직임들이 5도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합니다. 자, 근데 흉추의 움직임은 40도가 발생을 해야 돼요. 40도가 바이오메카닉스에서 기준 각도입니다. 움직임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플랫하신 분들은 흉추가 5도도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흉추의 움직임을 계속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팔꿈치를 대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흉추를 들어 올려 보는 거예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흉추를 내리고요. 다시 내뱉으면서 흉추를 들어 올리고,
들이마시면서 내리고. 자, 근데 잘못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흉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요추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게 가장 큰 오류입니다. 허리가 움직이면 요추의 원래 기준 움직임은 5도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얘가 더 많이 움직이면 5도가 아니라 7도, 10도, 15도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요추의 손상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추는 최대한 고정을 한 상태에서 흉추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플랫 하신 분들은 생각처럼 잘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분들은 어깨나 목 쪽에 힘이 보상작용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최대한 어깨와 목에는 힘을 빼고 흉추에 집중을 해서 들어 올리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흉추를 들어 올릴 때 호흡을 내뱉죠. 호흡을 내뱉을 때 복부에 힘을 주는 겁니다. 복부를 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흉추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흉추만 내리고 다시 흉추를 들어 올리고 흉추를 내리고 요추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최대한 고정을 해놓고 그렇게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고양이 자세의 목적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 자세의 원래 목적은 흉추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흉추의 움직임을 40도까지 내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흉추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게 고양이 자세 운동의 목적입니다. 손목이 안 아픈 사람은 그냥 손바닥을 대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10회에서 20회 정도를 반복을 해주십니다. 자, 근데 이 동작이 선생님 너무 안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랫동안 거의 수십 년 동안 플랫백으로 사신 분들 선천적인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셔야 이 범위가 조금씩 생겨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흉추의 가동성을 만드는 게 이 척추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이 흉추의 움직임, 가동 범위를 만드는 것이 척추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 자세, 올바른 자세가 뭔지 아시겠죠? 허리 깊숙하게 넣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플랫백 운동 중에 오늘 이 흉추 움직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플랫백도 다양한 근육들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운동 하나만 한다고 되지 않겠죠? 이 동작이 안 되면 다른 데 보상작용이 따라오고요. 또 이 운동을 하면 또 이쪽으로 보상작용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백에 도움이 되는 근육과 관절 시리즈를 전체를 보고 운동을 하셔야 이 부분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척추를 가질 수가 있고 척추의 디스크를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바이.